하얗고 윤이 나는 치아는 재물복을 상징한다고 해요. 누렇고 퍼렇거나 검은색인 치아 같은 경우에는 재물복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치아의 틈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돈이 많이 새나가기 때문에 앞니 자체가 부부 관계를 의미한다고도 하네요. 교정을 했는 걸로. 아, 네네네. 네. 저는 덧니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덴티비 덴티스트 서지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재미로 보는 치아 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인데요. 관상학적으로 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가 재미로 접근하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치아에 대한 부분들과 거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정재 성대모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끔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이복의 권성호 양반, 권성호 양반. 부끄러움은 여러분 먹십시다. 저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이제 치아인데요. 이 치아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상학적으로 좋은 치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치아가 하얗고 또 윤이 나고 구조가 잘 맞고 또 가지런하면서 틈새가 없는 치아가 관상학적으로 좋은 치아라고 하네요. 하얗고 윤이 나는 치아는 재물복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구조가 가지런하고 잘 맞는 치아 자체는 명예운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가지런하면서 치열이 반듯하고 틈새가 없는 경우에는 의식주가 아주 풍부한 그런 관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와 반대로 관상학적으로 안 좋은 치아도 있겠죠? 우선 첫째로 하얗고 윤기가 나는 치아의 반대, 누렇고 퍼렇거나 검은색인 치아 같은 경우에는 재물복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명이 짧다는 관상학적인 풀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한 치료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아의 미백을 통해서 치아를 밝게 만들어주고 하얗고 윤이 나게 건강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치아가 검해진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경에 많은 손상이 있어서 변색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신경 치료나 아니면 크라운을 씌운다거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치아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활치 미백이라고 해서 검정색으로 변색된 치아를 좀 더 밝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랗고 검었고 치아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는 미백, 그 다음에 실활치 미백 방법 등을 통해서 치아의 색상을 개선시켜줘서 관상학적으로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니가 벌어진 경우, 앞니에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재물복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많이 새나간다. 치아의 틈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돈이 많이 새나가기 때문에 재물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니 자체가 부부 관계를 의미한다고도 하네요. 부부의 관계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그런 틈새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치아의 교정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틈새를 메꾸면서 여러 가지 돈이 새나가는 것을 막아줘서 재물복을 더 좋아지게 한다거나 틈 사이를 막아줌으로써 부부의 관계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관상학적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틈새가 벌어질 경우에는 관상학적으로 재물복과 부부의 관계 등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와 치아 교정 등의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덧니에 관한 이야기도 있네요. 덧니가 있는 경우에는 사교적이고 낙천적이어서 출세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는 하네요. 하지만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애정운이 약하다는 그런 또 관상학적인 풀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다음에 애정운이 더 좋아질 수 있기 위해서는 치아 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상학적으로 덧니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정운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 부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치아 교정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교정을 했는 아, 네네네. 네. 그럼 원장님 어떤 케이스였어요? 저는 덧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덧니가 있어가지고 뭐 사교적이고 낙천적이었지만 애정운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정하고 나서 애정은 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덧니를 치료를 하고 나서 여자친구가 바로 생기신 거예요? 바로 생기진 않았지만 네. 좀 더 애정 전선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정하기 전보다.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제 옥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걸 옥니라고 하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이제 고집이 세고 남한테 이제 그런 자기 얘기들을 잘 안 하면서 아집이 좀 강하다는 의견이 있네요. 옥니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치아의 교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옥니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서 본인의 고집을 좀 더 줄이거나 생각을 좀 더 표현하면서 아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이제 관상학적으로 치아는 이제 내학당에 속한다고 하네요. 이제 공부와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치아도 가지런해야 되나 봐요. 치아 자체가 이제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틈새가 많으면 공부에 대한 운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끝까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치아가 곧고 바르고 그다음에 길고 가지런하게 되면은 이 공부에 대한 운도 매우 좋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치과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토끼형 치아들이 있어요. 앞니 두 개가 토끼 치아처럼 약간 크고 좀 불규칙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교적이지만 경솔하다라는 관상학적인 풀이가 있네요. 이런 토끼 치아도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치아 교정을 통해서 토끼 치아를 해결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토끼 치아 같은 경우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로는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한 뭐 0.1mm나 치아 이제 배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삭제를 통해서 해결을 함으로써 이런 경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이제 웃을 때, 말을 할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사교적이고 낙천적이고 솔직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가족에 대한 운이 안 좋은 경우들도 있고 예기치 못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관상학적으로 해결하려면 잇몸 성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입이 올라가는 근육, 이제 웃을 때 근육이 과도하게 작용이 돼서 잇몸이 보이는 경우에는 보톡스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들 중에는 하관 중에서 이제 상악 쪽이 좀 긴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악 수술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양악 수술이 뭐 해당되는 케이스만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수술이나 시술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치아 관상이니까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거는 치과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뭐 사실 어떻게 분류를 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잇몸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에서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웃는데 관여하는 근육에 관여하는 보톡스에 대한 부분은 성형외과에서도 하는 거고 치과에서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양악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양악수술도 성형외과에서 하기도 하고 치과에서 구강아감면외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가지 다 해결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치아 자체도 관상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고 곱고 구조도 아주 알맞고 틈새도 없고 그리고 또 하얗고 윤이 나는 게 관상학적으로 좋다는 거 여러분 아셨겠죠? 사실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가지런하고 배열이 좋은 게 여러 가지 뭐 교합적인 측면이나 심미적인 측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관상학적으로든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든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치아가 뭐 틈이 벌어져 있거나 삐뚤빼뚤하거나 색이 노랗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으면 좋다,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미로 보는 치아 관상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치아가 또 하얗고 밝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닦아야겠죠? 그럼 우리 또
맞나요? See you then. 그러니까 여러분, 네. 오세요. 여러분, 네. 네.